안녕하세요. 약들약의 고약스아입니다. 오늘은 MSM, 식이유황에 대한 내용이고요. 지난번 영상에서는 식이유황에 대한 전반적인 총론적인 내용이었고, 이번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금 하는 영상은 MSM의 효능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보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효능이 나타나고, 그리고 효능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논문 하나 보고, 좀 잘 나온 논문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리고 영양요법, 내가 뭐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그 다음에 뭐 피부 미용, 노화 이런 거 치료할 때 어떤 것들로 조합을 하면 좋을까, MSM만 먹으면 될까, 이런 조합하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조합하는 그 방법들은 제 개인적인 그냥 상식선에서 조합을 한 거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요. 절대적으로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질환이 심하신 분들은, 혹은 질환이 있는 분들은 병원 가셔가지고 꼭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이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때 맹신을 하시면 안 돼요. 얘는 약이 아니고 식품이거든요. 그래서 참고하고 도움이 된다, 이 정도로 접근하셔야 돼요. 자, 이 MSM의 효능에 대한 자료가 워낙 많아요. 근데 어떤 검증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어떤 레퍼런스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쓸만한 그 웹사이트, 그 웹MD라는 영양, 의학 쪽 모아놓은 사이트인데, 여기가 그나마 좀 볼만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바탕으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MSM에 대한 효능을 봤을 때, effective, likely effective, possibly effective, possibly ineffective, likely ineffective,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어떤 근거, 논문을, 데이터를 기준으로 등급을 매겨놨거든요. 근데 효과적이다,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 순위인데 3등 정도 possibly effective 등급으로 이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possibly effective로 돼 있는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뭐 관절염에 좋고 염증에 좋고 막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모발에 좋고 뭐 등등등등 많은데, 웹MD에서는 근거가 좀 미약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로만 보고,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거, 근육 손상, 이거 논문이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좀 믿을만한 논문. 그리고 SCI급 논문이 있을 때는 이펙티브라고 하는데, SCI급 논문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믿을만한 논문, 아주 공신력 있는 논문은 아니고 설계가 좀 적당히 돼 있는 논문 기준으로 판단한 거고요. 운동 후에 근육 손상, 운동 전에 MSM을 복용하면은 근육 손상을 줄일 수 있다, 이런 논문이 있었고 믿을만 하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골관절염, 그러니까 관절염 같은 거 있죠. 퇴행성 관절염이나 그런 쪽 관절염 개선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런 게 있고요. 치질, 뭐 붓기나 통증 같은 걸 좀 잡아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거의 공통점을 보면 전부 다 염증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MSM은 염증을 좀 완화시켜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영상을 진행하기 전에 한번 지난 영상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 한 번만 해야 될 것 같네요. 왜냐면은 처음 보시는 분이 있을 거니까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식이유황, 이거는 황, MSM, DMSO2, 디메틸설폰, 메틸설폰, 메테인, 이렇게 정리도 하고, 이 황은 식이유황, 몸으로 들어오는 황들이 있고, 공급원으로서는 시스테인, 메티오닌, 타우린 같은 아미노산, 황아미노산이 있고요. 유기황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무기황으로 들어오기도 한다. 그리고 MSM을 40년 전에 발견을 했고, 리그닌이라는 그 나무 세포 벽에 있는 그 추출 성분으로 MSM을 합성을 했고요. 천연과 합성이 있는데 거의 차이가 없고요. 품질이 좋은 MSM은 차이가 있다. 순도가 높은 걸 찾아야 된다. 순도 높은 거는 옵티 MSM이었고, 이 회사 제품 증류법으로 만들어 놓은 게 순도가 높고, 중국산은 결정화법을 많이 쓰고 순도가 낮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황은 돌고 돌아서 이제 뭐 해조류부터 해서 바다에서 하늘로 대기 중으로 올라와서 그게 비가 돼서 내려와서 토양으로 들어가고, 토양이 식물로 들어가고, 식물을 섭취한 동물로 황이 들어온다. 그 동물을 먹은 사람도 이 황을 섭취하는 거고, 이렇게 돌고 돈다고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이제 대규모 어떤 도정, 그리고 농사, 화학 비료를 사용한 농사 등을 위해서 황이 많이 고갈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MSM 이상적인 공급원이라고 했던 이유는, 황의 공급원인 이유는, MSM은 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40% 정도가 황이고, 분자 기준으로. 그리고 부작용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좀 중요한 내용인데, 황을 복용하면은 글루타치온 레벨이 올라갈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고, 글루타치온 레벨이 올라가면은 글루타치온이라는 이 항산화제, 아주 좋은 항산화제는 GSH라고 표현을 했죠.
그 프로스타글란딘과 콕스를 억제해가지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글루타치온 레벨을 올려주니까 좋은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오고 몸에 있는 ROS 활성산소를 차단을 시켜주겠죠. 이 활성산소는 보통 콜라겐 같은 걸 많이 분해를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노화를 촉진한다고 하고 콜라겐이 풍부한 혈관을 약화시켜가지고 혈압도 높게 만들고 혈관병을 촉발한다는 게 이제 ROS거든요. 이 ROS를 가장 효과적으로 낮추는 게 글루타치온인데 글루타치온 레벨이 올라가니까 콜라겐도 많이 보존이 되고 노화도 예방이 된다. 황을 많이 먹으면은 노화가 예방이 된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거고 통증도 완화가 되니까 통증 완화도 효과가 있다. 골관절염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황이 필요할까? 중년층에게 필요할 겁니다. 왜냐면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의약품 많이 먹는 분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마른 체형 있는 분, 만성 질환 있는 분들, 그리고 뭐 체내 염증이 높아서 두통이나 통증이 잦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황이 부족할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황의 기능은 대사 효소로 쓰이고 그 다음에 관절 쪽에 있는 단백질 같은 걸 형성시키고 해독해주고 항산화작용, 항염작용, 그 다음에 결핍 시에는 이 반대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효능에는 염증을 잡아주고 면역계를 개선시켜주고 뭐 두통이나 통증, 모발 건강, 손발톱 건강, 노화, 피부 노화 같은 거 개선시켜주고 식도염이나 위장장애도 잡아주고 뭐 치질, 항암작용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렇게 이런 것들 해독도 해주고요. MSM에 대한 부작용, 적정 용량 이런 거는 다 말씀드렸지만 그냥 하루에 1에서 8g 정도 드셔도 볼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부작용도 그냥 일반적인 뭐 과민성 알러지, 그 다음에 위장장애나 두통 이 정도밖에 없다. 특별한 부작용은 없어요. 자, 앞에 했던 내용을 한번 빠르게 정리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거는 통증 잡아주는 겁니다. 관절염 같은 걸 개선시켜 줄 수 있다. 그러니까 통증을 잡아주고 이런 염증 잡아주는 거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게 MSM 데이터들을 막 많이 찾아봤는데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별로 없어요. 연구 사례도 많지 않고 논문도 어떤 공신력 있는 데서 인증해준 논문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요 정도 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염증, 통증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로 봐주시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상식인 것 같고요. 야, 이거 황 먹으면 무조건 최고야. 무조건 황을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걸러 들으세요. 무조건적이라는 건 없습니다. 약이 아니기 때문에요. 효과가 없을 걸로 데이터가 없다라는 이런 분류로 되어 있는 거는 정맥류나 순환장애 개선, 운동능력 개선 여기에 대해서는 논문에서 효과가 없다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명백하지 않다. 증거가 불충분하다. 어떤 데이터 기반으로 주장은 할 수는 있지만 어떤 과학적인 집단 분석한 논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부족한 거고요. 혹은 거의 매트 그 쥐를 상대로 한 실험들만 있고 사람 상대로 한 실험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증거가 불충분하지만 합리적인 추정은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봐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명백하지는 않지만 그냥 그럴 수 있구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증 완화나 치유 능력 향상, 그 다음에 관절 통증. 통증은 줄어들었지만 관절 기능은 향상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관절염이 있는 분들 이게 MSM을 썼을 때 그 통증은 경감됐어요. 그런데 관절이 이렇게 잘 뻗고 운동 능력이 늘어나고 뭐 지지해주는 능력 등은 개선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MSM을 많이 먹으면 뭐 콜라겐이나 여러 가지 프로테오글리칸 합성이 촉발돼서 콘드로이친 같은 그런 황산염이 붙어있는 그런 성분들을 합성을 촉진시켜준다는 주장들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관절에 보시면은 이 관절의 구성은 이렇게 콜라겐이 크게 이렇게 있고요. 히아루론산과 콘드로이친과 케라틴 같은 게 붙어있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들을 프로테오글리칸이라고 하고 히아루론산 줄기와 글루코사민과 여러가지 케라틴과 콘드로이친 같은 게 이렇게 다발로 엮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큰 지탱은 얘가 콜라겐이 지탱을 하고 연골 해서 이 세포외 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많이 분포하거든요. 그래서 콜라겐이 지탱을 하고 이 프로테오글리칸 이 구조는 보통 완충작용을 합니다. 쿠션 역할을 해준다고 해요. 지탱과 쿠션. 그러니까 얘 자체가 이제 중요한 거죠. 콜라겐이 가장. 그래서
이 연골과 이 관절 구성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콜라겐이 큰 다발로 이렇게 되어 있고 주로 관절에는 타입 2 콜라겐이 들어가 있고요. 콜라겐들이 막 다발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텨줄 수 있는 그런 충격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그리고 구조를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완충작용을 하는 히알루론산, 프로테오글리칸, 히알루론산과 여기 보시면 요 색깔이 있는 것들 보시면 케라틴 설페이트, 그 다음에 콘드로이친 설페이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두 가지가 메인으로 겹가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히알루론산과 이 콘드로이친 설페이트, 이 황산염이 붙어 있는 요것들이 주로 하는 역할은 완충작용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황산염이 다 붙어 있거든요. 여기 황산염으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황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황이 이 콘드로이친이나 케라틴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역할을 하게 해주고요. 황산염이 꼭 필요한 거죠. 황산염이 부족하면은 이것들이 붙어 있지 못하고 만들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황이 필요해요. 관절염 그리고 이런 연골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황을 공급해주는 이유가 이런 데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콜라겐이 합성되는 과정에서 그 아미노산 다발 3가지가 꼬이거든요. 그 꼬이는 걸 접착시켜주는 게 또 황이에요. 그러니까 콜라겐 합성에도 황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절 쪽에 그 콜라겐이나 그런 구성 성분들을 합성하고 원료가 되는 게 황이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지만 혈압에도 좋다고 했지만 특별한 어떤 데이터가 없다. 알러지, 면역 그런 쪽에도 데이터가 없었고, 믿을만한 데이터가 없었고, 치매 예방이나 자가면역질환, 치주염이나 뭐 이런 것들, 탈모, 두통 뭐 이런 것들, 어떤 데이터로서는 합리적인 추정은 해볼 수는 있지만 어떤 현재로서 나와 있는 데이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요. 근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추정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도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도움이 그닥 안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엔요. 근데 인슐린 합성할 때 황이 필요하다곤 하지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알러지는 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황이 공급되면은 아까 글루타치온 레벨이 올라가죠. 글루타치온 레벨이 올라가면은 전반적인 신체 면역력도 올라가거든요. 면역계도 좋아집니다. 그러면 알러지도 좋아질 수 있는 거고요. 알츠하이머는 잘 모르겠고, 자가면역 질환도 알러지랑 같은 부분이 있으니까요. 치주염이나 이런 뭐 피로도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염증을 낮춰주고 글루타치온 레벨을 올려주니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 암은 잘 모르겠네요. 암은 쥐로 한 실험은 있더라고요. 근데 쥐 대상으로 했고 사람 대상으로 뭐 암에 관해서 치료를 했다, 좋아졌다 이런 데이터는 없어요. 탈모는 남성형 탈모에는 그게 도움이 안 되고 여성형 확산성 탈모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죠. 왜냐면은 모발 성분도 케라틴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염증을 완화시켜주니까 두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 면역력이 증강되니까 에이즈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 PMS도 결국엔 염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염증도도 낮아주니까 염증도를 낮춰줄 수 있으니까 PMS가 도움이 될 수 있고요.